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족할 만한, 그런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환불, 릴이죠. 그래서 청약에 참여하고 나머지 금액, 증거금이죠. 이게 이제 환불이 되면서 이 자금이 그동안에 좀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LG에너지 솔루션 흥행이 워낙 대박을 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그쪽 공모시장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언가를 좀 현금화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런 측면을 기대해 본다면 아무래도 오늘의 반등, 특히 코스닥 시장의 강한 반등이 내일 어느 정도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회수 차원에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NFT니 또 메타버스니 게임주, 이런 어떤 성장주들의 낙폭이 오히려 좀 상당히 심했었죠. 물론 뭐 바이오라든가 IT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빠졌습니다만, 무엇보다 성장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쪽 성장주 쪽에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또한 2022년도 장이 개장하자마자 그냥 뭐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던 뭐 게임, 엔터, 뭐 컨텐츠, 이런 종목군들 오늘 상승폭이 오히려 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아직도 뭐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넷마블 한번 오늘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물론 주가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은 게임 흥행이 다소 조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가 싸지 않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물론 고점 대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고 뭐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위치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으려면 이 레코드, 즉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나왔던 기존 게임들, 또 앞으로 나올 신작 게임, 뭐 기대는 계속 합니다만,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이러한 차기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당장 생각보다는 이 뭐라 그럴까요?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즉 뭐냐면, 그렇죠, 고유 IP를 가진 게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기대치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별다른 어떠한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죠. 주가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론 투자는 잘해요, 그렇죠? 뭐 하이브부터 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뱅크 관련해서 투자는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는 초대형 게임 우량주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적을 어느 정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또 IP의 어떠한 그 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흥행하는 게임이 나와주면서 이것이 실적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평가 논란이라든가, 그쵸? 그동안에 또 주가가 많이 좀 헤맸죠. 그동안에 2021년도에 많이 헤맸어요. 그런 구간 또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도 게임주 물론 많이 올랐어요.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한 테마로 많이 올랐지만 넷마블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의 프리미엄까지, 못 올라갔던 프리미엄까지 한번 2022년도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넷마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고평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저물고 이제 기대했던 실적이 본격화된다. IP를 보유한 스피넥스 게임, 글쎄 소셜 카지노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워낙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연결 대상으로 스피넥스 게임즈의 소셜 카지노 이 부분 실적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미진했던 실적을 커버리지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IP에 대한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다소 좀 무리해서 인수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앞으로 넷마블의 이 고평가 영역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최고의 M&A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넷마블을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의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그렇죠? 정부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버스니 NFT니, 그렇죠? 우리가 뭐 블록체인이니 뭐 대충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 뭐 개념이 좀 잘 안 와닿죠. 그렇죠? 이 게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한국판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한다라는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 3차원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6년도까지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매디어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현재는 약 한 12위 정도, 뭐, 시장 그 점유율 12위를 좀 차지한다 그러네요. 사실, 뭐, 간략하게 그 내용 살펴보면 올해 약 5,500억 정도의 규모 자금을 정부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즉, 뭐 벤처 기업들 M&A 활성화, 뭐 이런 것들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성 뉴딜 펀드 투자 대상에 메타버스를 포함시켜서 민간 투자 가속화를 할 방침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을 5위까지 끌어올리고 전문가들 누적 4만 명까지 증가시키고 공급 기업을 220개까지 육성을 하고 모범 사례도 50개 정도, 50건 정도 발굴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플랜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금방 이 레코드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렇죠.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기업들도 여러분 보시면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네이버라든가 또 뭐 카카오,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 업체도 있고요. 넷마블 당연히 들어가죠. 뭐 CJ ENM 같은 컨텐츠 회사들도 다 거기에 좀 포함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선점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시대별 그 ICT라 그러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죠. PC 기반에서 이제는 2010년도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근데 앞으로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어떤 것들, 뭐 가상, 융합, 뭐 공간,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뭐 구글이라든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 뺏기지 않고 종속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지원 또 정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넷마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적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뭐 작년도 4분기 실적도 좀 미진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좋아지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작 게임의 히트. 사실 작년도에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실적 부분이 가장 컸겠죠. 그죠? 주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넷마블이에요. 그렇죠? 넷마블 월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2020년도 가파르게 한번 2, 3개월 정도 상승했던 그런 적이 있죠. 이 당시에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의 주력 종목이 넷마블이었는데 정확히 수익을 내고 정확히 잘 팔고 나온 것 같아요. 넷마블. 그 이후에도 사실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만 1년 내내 주가가 못 올랐어요. 이렇게 이 월봉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1년 조금 넘었네요. 시세를 주지 않았던 게.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또 유리한 위치에 주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자회사 넷마블 네오죠. 그쵸? 넷마블 네오가 상장 IPO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이제 드랍이 됐어요. 그쵸? IPO 실패하면서 이것도 뭐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또 불확실성이 됐죠.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요. 또 작년도에 마블 그 레볼루션, 그죠? 넷마블 관련된 신작 게임. 이것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쵸? 마블 하면 일단 흥행은 따놓은 당상인데 생각보다 좀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넷마블 주가를 1년 내내 1년이 넘도록 주가를 못 가게 하는, 또 오히려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 NFT니 메타버스니 이런 어떤 테마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전혀 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최근에 1월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낙폭이 더 심화되면서 지난 전저점을 깨는, 그래서 실망스러웠던 그런 매물들이 나왔는데 다행인지 오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오늘 일단 역배열 하에서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반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제 넷마블은 뭐 시장 상황 따라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차츰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차츰 우상향 쪽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 수급이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특히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또 뭐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한번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M&A 사례를 보게 되면 물론 스피넥스 게임즈를 이제 M&A를 해서 기대치를 많이 좀 끌어올렸습니다만 뭐 방준혁 의장 뭐 투자의 기재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넷마블 자체 IP를 보유한 게임의 흥행 성공, 이런 어떤 동력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1년 동안 와신 상담했던 넷마블의 주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실적은 여전히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매출액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IP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넷마블 아직까지는 성에 안 차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소프트라든가 클래프톤에 비교했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IP가 부족한. 그러나 이제 자체 IP를 보유한 스피넥스 게임즈, 그렇죠? 작년도에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2조 5천억이죠. 근데 2조 5천억이면 너무 부담되지 않나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매도를 했죠, 그죠? 차익을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 이제 그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관련해서 스피넥스 게임즈의 어떤 성장성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2023년도, 2025년도까지 고성장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그렇죠? 지분을 투자를 잘한다는 건데요. 자, 넷마블 투자 지분 매각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뱅크 지분이 높진 않았습니다만 엄청난 평가 차익을 얻죠. 그렇죠? 이제 뭐 잘 매도를, 어떻게 보면 카카오 요즘 구설수가 많잖아요. 매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각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스피넥스 게임에 대한 부담, 인수 부담, 재무구조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셔졌죠. 그렇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관련된 이런 지분은 이제 거의 매각을 했고요. 사실 뭐 스피넥스 게임, 뭐 코웨이, 하이브는 아직 지분을 갖고 있고요. NC소프트 지분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평가익,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코웨이, 하이브, NC소프트. 근데 이제 이런 어떠한 그 수익률이 그냥 뭐 100%, 200%가 아니라 수천 프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나무랄 데 없지만 고유 게임,
그죠? 이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리자드란 게임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 인수합니까? 82조 원. 야, 이게 그냥 게임만 관련해서는 인수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이 돼서, 이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좀 이런 어떤 프리미엄, 반사이익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사실 주가가 워낙 안 좋아서, 좀 유야무야 됐는데 게임업계 역대 최대 규모 M&A라고 평가를 받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82조 원. 82조 원. 어제 얼마 몰렸다 그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110조 넘게 몰렸다 그랬죠. 8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넷마블 또 뭐 클래프톤,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 게임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못 올랐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넷마블 일단 앞으로 보자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2026년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까지 끌어올린다. 거기에 따라서 뭐 5,500억 투자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넷마블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오는 27일이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 4년 만에 제5회 NTP를 개최합니다. NTP. NTP가 뭐냐면 넷마블 투게더 위드 프레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작 발표 행사예요. 어떻게 보면 넷마블 고유 행사인데 2018년도에 4회 NTP를 좀 개최했고 이번에 5회 NTP를 개최를 합니다. 4년 만이니까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일단 칼을 갈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좀 큰데요. 뭐 주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의 이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넷마블의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과거의 NTP 행사를 보게 되면 발표만 무려 1시간 정도 한대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비전들 또 뭐 신규 라인업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뭐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겠죠. 이번에는 약 2시간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이제 얘기거리, 이슈거리가 좀 많다라는 거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넷마블만의 어떤 행사, NTP 제5회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라든가 또 블록체인 기반 P2E, 요즘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하면서 이제 돈을 번다라 이런 개념이죠. 뭐 정부의 규제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규제는 여러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실. 사실 뭐 그 게임 규제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이 발목을 잡히긴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후보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규제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얼마든지 또 넘을 수 있는 그런 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설립도 하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뭐 NFT를 섞는 그죠? 그런 융합.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설립도 했고요. 또 메타버스 VFX 연구소 출범까지 이렇게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 글쎄요, 뭐 단점이 여전히 있죠. 주가 흐름 아직까지도 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이게 또 뭐 시장이 반등하니까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워낙 많이 안 좋았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2022년도 여러분들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품지 마시고 자 2022년도 서서히 추세를 바꾼다 이런 관점으로 넷마블 2022년도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뭐 넷마블 비롯한 이런 관련주들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회원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좌 입금을 해 주시고요.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반등이 돼서 저도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